네, 프로그래밍 기초 4주차 네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if, else, if 문장, else까지 이어진 그 문장하고 그 명령과 매우 유사한 명령입니다. 두 가지의 비교도 앞으로 나올 거니까 잘 보시고 스위치 케이스문 문법도 완벽하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스위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이런 스위치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서 꼭지가 달리고 1, 2, 3, 4 뭐 이런 식의 어떤 번호가 붙어 있고, 얘를 돌림으로써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디에 선택되어 있는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전환시키는 그런 스위치들, 돌리는 스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동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 조건식이 나옵니다. 스위치 다음에 조건식과 뭐가 같은 것을 보느냐 하면 케이스 C1, 케이스 C2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장들이 쭉 들어오는데요. 이 조건식과 이 C1이 같은지, 조건식과 C2가 같은지, 이렇게 뒤에 있는 케이스에 딸려 있는 요 값들과 이 조건식이 같은 곳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은 구조가 전체가 중괄호로 반드시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다음에 조건식이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우리가 처음 접하는 문법이기도 하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C1 다음에요, 처음 보는, 우리가 지금 시연에서는 처음 보는 그 키를 하나 쓰는데요. 이 콜론입니다. 콜론. 예, C1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입니다. 케이스 C1 콜론 이렇게 되면 조건식이 C1과 같은지 C2와 같은지 콜론입니다. 이런 문장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 난 뒤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브레이크로 이 전체 스위치 케이스 문장 밖으로 빠져나가라, 이런 명령에 해당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디폴트는 케이스에 쭉 이제 조건식을 비교해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케이스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행할 문장으로 이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 문장 D를 수행하라, 그리고 브레이크하면 밖으로, 역시 중괄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스위치 케이스 문입니다. 자, 이걸 순서도로 그리자면 이거죠. 쭉 처음에 스위치 케이스에 비교해야 될 값이 들어옵니다. 케이스 C1, 이것이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고 브레이크하라. 브레이크하라는 뜻은 전체 문장을 빠져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전체를 빠져나가라, 이런 뜻이죠. 만약 거짓이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C2를 보고요. 또 거짓이면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CN까지 계속 그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를 마치 폭포수가 물이 흘러가듯이 검사를 쭉 하고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비로소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문장의 디폴트에도 문장을 달 수 있습니다. 디폴트에 문장을 달고 브레이크 처리를 하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를 디폴트에도 달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얘기죠. 디폴트에서 수행할 문장들을 수행하고 마지막 빠져나와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참고로 케이스들은 쭉 달 수 있어요. 당연히 달아야 되는 문장이고, 이 디폴트는 옵션입니다. 옵션. 디폴트는 꼭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문제에 따라선 디폴트를 달지 않아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한 예제인데, 자, 일단 처음에 넘버 값 하나를 입력 받습니다.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고 그 숫자 값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의 어떤 동작이 나오는데요. 자, 넘버 값이 만약 0과 같다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버 값에 들어있는 값이 0이라면 이라고 번역된다고요. 그러면 printf 없음이라고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 1과 같다면 1에 걸리면 하나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와 같다면 둘이라고 출력하고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디폴트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인 경우에는 많음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넘버 값을 우리가 1이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부분에서 걸리지 않았고 쭉 내려가서 1 부분에서 걸렸을 겁니다. 1 부분에서 걸렸으면 하나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어디 밖으로요? 예, 스위치 케이스는 여기입니다. 요 위치. 지금 그림은 지금 너무 과격하게 그렸죠. 빠져나가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요 위치요. 요 위치. 즉 다시 말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 끝나는 요 위치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위치로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벗어나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요 위치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뭐 1이 입력이 되면 넘버 값에서 케이스 문장을 비교해 나가다가 하나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죠? 요 위치로 아까 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중복된 설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브레이크가 중요한 문장인데요. 명령인데 브레이크는 어디를 탈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출이 되겠습니다. 탈출 또는 깨고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자, 1을 만나서 입력을 했어요. 자, 넘버 값이 1입니다. 그럼 1이 어디에 걸릴까요? 케이스 0에 걸리지 않고 케이스 1에 걸렸을 겁니다. 여기에 걸렸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출력하고 난 뒤에 브레이크 문장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케이스 2라고 하는 문장은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둘이라고 하는 문장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비로소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문장은 문법적으로 얘가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다고 해서 오류가 나서 문법적 오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지 않고요.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셈이죠. 브레이크를 안 달아서 1이라고 입력됐을 때 하나라고 출력될 뿐만 아니라 둘까지 출력이 돼서 약간의 오류의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 브레이크를 어쨌든 만날 때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출력을 하기 시작한다, 수행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는 실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생략한 경우가 되겠는데, 누락한 경우가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2라고 입력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넘버 값이 2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 0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케이스 1에도 걸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케이스 2에 걸렸어요. 자, 걸리면 뭘 합니까?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명령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어디까지요? 예,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명령들을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라고 입력하는 순간 두 서너 개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그제서야 만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입력을 바꿨어요. 그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에서는 3이라고 입력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0에는 걸리지 않고 1에는 걸리지 않고 2에도 걸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3에 걸립니다. 3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두 서너 개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부러 중간 케이스 문장 다음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법적 조건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도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생략된 수도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잘못해서 정말로 누락시킨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구분하셔서 이게 실수로 브레이크를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빼놓은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 어쨌든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케이스 문장을 케이스에 걸려서 어떤 문장을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스위치 케이스문 전체를 빠져나가는 그런 명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디폴트문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로 만약 이번에는 5라고 입력이 된 값이 넘버에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면 케이스 0에 걸리지 않았고 케이스 1에도 걸리지 않았고 케이스 2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폴트에 걸립니다. 디폴트는 뭐에 걸리는 겁니까? 디폴트는 위에 있는 케이스 문장 모두를 수행하고 검사해 봤더니 검사를 통과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을 때 디폴트 문장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음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디폴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법은 아니고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옵션에 의해서, 생각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 디폴트를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브레이크와 비슷하죠. 브레이크도 의도된 대로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보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은 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예, if else문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작성된 문장을 if else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if else문으로 만들어진 문장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if else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넘버를 입력받고 if 넘버가 0이면 없음이라고 출력하라. 그죠? else if 넘버가 1이면 하나라고 출력하고 이 else if 넘버가 2이면 둘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else면 많음이라고 출력하는 예제이다 라고는 if, else if, else 구조의 문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된다 이겁니다. 넘버 값에 따라서 케이스가 0인 경우에는 요걸 수행하고 케이스가 1인 경우에 케이스가 2인 경우에 그리고 디폴트 즉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요것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넘버 값이 뭐에 한정되느냐면 시언어 같은 경우는 int 값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문장에서는 0, 1, 2라고 하는 등등의 이 정수 값이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이라면 if, else, if와 스위치 케이스 문장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게 더 깔끔해 보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어떤 경우는 if, else, if로 쓰는 것이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깔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읽기 좋고 그죠? 읽기 편하고 그 코드가 눈에 잘 들어오고 동작하는데 문제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문법 모두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시죠. 달의 일수를 출력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1월달은 31일이고 2월달은 28일 내지 29일 뭐 이렇게 되죠. 3월달 31일. 자, 특정한 달을 입력하면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한다. 10이라고 입력하면 31일을 출력하는 이런 예제입니다. 코드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달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스캔F로 months에 그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에 months에 들어와 있는 값이 만약 2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네요. 자, 순서가 뭐 반드시 작은 수가 먼저 나오고 큰 수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어쨌든 2라면 days라고 하는 값에 28이라고 넣습니다. 물론 윤달은 29이긴 한데요. 지금 그냥 28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브레이크 합니다. 브레이크 하면 어디로 빠져나오죠? 스위치 케이스문 전체를 빠져나와서 이 프린트 문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 4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4에 걸리면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4를 입력할 경우에는 데이지가 30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6에 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4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지가 30에 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된다. 9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지가 30, 11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밑에 문장을 수행하게 되니까 데이지가 30이라고 입력하는 값까지 이 변수가 입력되는 그 내용까지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월, 4월, 6월, 9월, 11월까지를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3월, 1월, 3월, 뭐 5월 이런 것들이 남죠. 이런 경우들은 다 며칠입니까? 다 31일이잖아요. 그죠? 몇 월 달 입력하든지 간에 그 달은 2월, 4월, 6월, 9월, 11월이 아닌 이상 모든 달들은 31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문장에 데이즈 값을 31일로 이렇게 채우고 있어서 나머지 값들은 전부 31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 월의 일수는 %d입니다 라고 하고 month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days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좀 하자는 있죠.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월수를 1부터 12 사이의 값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뭐 엉뚱한 숫자를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 뭐라고 입력할까요? 뭐 32, 3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35월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월이라고 입력했으면 그런 달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해주고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5라고 입력해도 케이스 2에 걸리지 않고 4에 걸리지 않고 6에 걸리지 않고 9에 걸리지 않고 11에 걸리지 않으니 디폴트 문장에 걸려서 결국은 35월은 31일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프로그램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성했을 때 좀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 코드는 한번 고쳐서 정상적으로 1월부터 12월 사이의 값만 처리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계산기 만들기 넘버 2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if, else, if 문장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한번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전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뭘 설명드렸느냐 하면 스위치 케이스 문과 if, else, if 문은 서로 치환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if, else, if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전부 잘 겸비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if, else, if 구조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꿔서 한번 구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번 예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예제 코드의 일부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앞에 안내 메시지 출력하는 거 scanf까지 지금 그 전까지 했던 if else 문 구조와 같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케이스의 OP 값이 즉 여기는 들어있는 그 OP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 OP 값이 따옴표하고요. 작은 따옴표하고 더하기 이렇게 이제 비교하죠. 요구하고 같은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OP와 더하기라고 하는 문자와 같으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물으면 그때 이제 더하기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해서 x하고 y하고 더하고 그 값을 리절트에 저장하고 브레이크 합니다. 또 OP 값이 마이너스 값과 같은지를 또 비교하죠. 그죠? 마이너스 값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OP에 들어와 있다면 그 값이 마이너스 값을 처리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식해서 x 빼기 y를 하고 리절트 값을 그 값에 넣고 브레이크 합니다. 나머지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세 가지 연산자 있는데 그 지명 관계상 요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쭉 같은 개념이죠. 맨 마지막 디폴트는 뭡니까? 더하기도 빼기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그리고 퍼센트도 아닌 경우라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호가 있나? and 뭐 7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요 and 기호는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라고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좀 약간 더 있는데요. 만약 이럴 경우에 2% and 7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경우에 어쨌든 디폴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printf 할 겁니다. printf 할 건데 그 x 값은 예를 들어 2니까 지금 2라고 출력할 거고요. OP는 AND 기호니까 AND 기호라고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 Y는 7이니까 7이라고 출력할 텐데 그러니까 출력한 경우는 2 AND 7 equal
그 다음 %d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리절트 값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 리절트 값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한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사실 여기에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브레이크 하기 전에요. 여기서 리절트 값을 무엇으로 채우는 일을 해주거나 내지는 리절트를 예를 들어 0으로 초기화시키거나 equal 0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리절트 값을 0으로 세팅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뭐 0도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쓰레기 값이 출력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end 7은 0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그런 문장이라도 어쨌든 출력해야지 아니면 에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오류들도 좀 요 예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어쨌든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거해서 지금 if else문을 만들었던 그 단술 계산기를 다시 구현해 본 것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